안녕하세요. 100세시 대상식통입니다. 60세 이후의 변화는 몸이나 마음에서만 시작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계산이 느려지고 약 챙기는 게 헷갈리고 외출 준비가 유난히 버거워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괜찮아. 그냥 귀찮아진 것뿐이야. 하지만 그 변화는 생활 능력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 60세 이후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생활 능력 변화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활 능력은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계산이 조금 느려졌네. 오늘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나가기 전부터 괜히 피곤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된 상태였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긴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 능력은 방치할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계산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이었어요. 72세 박정호님은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했어요. 거스름 돈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격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엔 바로바로 됐는데 정호님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는 지능 문제가 아니라 생활 처리 속도가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 계산 능력은 집중력, 피로, 심리 상태와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정호님도 몸은 멀쩡했지만 최근 잠이 줄고 외출이 잦아들면서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단순한 계산조차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는 머리가 나빠진다는 뜻이 아니라 생활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약을 챙기는 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69세 이정희님은 아침 약을 먹고도 내가 먹었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어요. 약 봉투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고 날짜를 다시 확인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희님은 이 변화가 가장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제 나도 혼자 생활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생활 자신감을 더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약을 헷갈리는 건 기억력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 루틴이 흔들리면 약 복용 같은 반복 행동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정희님도 식사 시간, 수면 시간, 외출 시간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하루의 흐름 자체가 불안정해졌던 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외출 준비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었어요. 71세 김영수님은 예전엔 약속이 있으면 미리 옷을 고르고 시간을 맞춰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출 생각만 해도 피곤해졌다고 했어요. 옷을 고르는 것도 귀찮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이 머릿속에서 먼저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나가기 전부터 지쳐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이 변화는 체력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생활을 준비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신호였어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출 준비가 버거워지는 건
결정 피로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입을지, 얼마나 걸릴지 같은 작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외출을 미루게 됩니다. 영수님도 집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생활 선택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마음이 숨어 있었어요. 이때 외출을 줄이기만 하면 생활 능력은 더 빠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이었어요. 74세 한미자님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거나 반대로 늦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어요. 시계를 계속 확인해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 준비는 했는데 왜 항상 서두르게 될까요? 미자님은 이 변화가 가장 당황스러웠다고 했어요. 시간 감각의 혼란은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간 감각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능력이 아니에요. 식사, 약 복용, 외출, 수면까지 모든 생활이 시간 감각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질수록 생활 전체의 안정감이 흔들립니다. 미자님도 약을 먹는 시간이 들쑥날쑥해지고 잠드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다고 했어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하루가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변화는 집안 정리가 눈에 띄게 귀찮아지는 것이었어요. 68세 최순자님은 예전엔 집을 늘 깔끔하게 유지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리할 생각만 해도 피곤해졌다고 합니다. 내일 하지 뭐라는 말이 늘어났고 그 내일은 점점 미뤄졌어요. 집이 어질러진 상태가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지만 손을 대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했어요. 이 변화는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생활 관리 에너지가 줄어든 신호였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정리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리가 힘들어질 때는 의욕 저하, 피로, 결정력 감소가 이미 함께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순자님도 집이 어질러질수록 사람을 부르기 싫어졌고 그 결과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생활 능력의 변화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사소한 결정조차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73세 박영희님은 아무거나 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고 했어요. 결정 피로가 쌓이면 사람은 선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활 주도권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반복되면 생활은 점점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정 능력은 훈련되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영희님도 가족이 대신 결정해주는 일이 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이때 필요한 건 큰 선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결정부터 다시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혼자서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었어요. 75세 이정수님은 고지서 확인, 전화 문의, 간단한 행정 처리조차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했어요. 예전엔 혼자 다 했는데 정수님은 그 사실이 가장 마음 아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독립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네 분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모두 달라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계산이 느려졌고, 누군가는 외출이 버거워졌고, 또 누군가는 결정을 미루게 되었죠. 하지만 이 변화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생활을 스스로 운영하는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몸이 크게 아픈 것도 아니고 마음이 극도로 힘든 것도 아닌데 일상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 그게 바로 생활 능력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생활 능력의 변화가 위험한 이유는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아프면 바로 느껴지지만 생활이 불편해지는 변화는 그냥 귀찮아진 거겠지 하고 쉽게 넘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곤 하죠. 나이 들면 다 그래.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 능력 저하는 방치할수록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활 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작은 사고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약을 잘못 먹거나 약속을 놓치거나 중요한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신감은 더 떨어지고 나 혼자서는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스스로를 더 움츠리게 되고 생활은 더 빠르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의존이나 약해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건 아직 생활을 관리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정수님도 혼자 해결하려다 더 힘들어졌지만 작은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생활 부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어요. 도움은 독립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는 생활 능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예전처럼 돌아가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을 다시 잡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이제부터 소개하는 4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생활 능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구조를 단순하게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약 먹는 시간을 매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은 훨씬 안정됩니다. 정희님은 알람을 2개만 정해 생활 리듬을 다시 맞췄다고 했어요. 그 결과 약 챙기기도 쉬워졌고 하루가 덜 복잡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생활 능력은 규칙 위에서 가장 잘 회복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에 해야 할 결정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메뉴를 미리 정해두고 외출 요일을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결정 피로는 크게 줄어듭니다. 영희님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결정이 줄어드니 외출 준비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생활 능력 회복의 핵심은 더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 동선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약은 한 곳에, 고지서는 한 칸에, 외출 물품은 한 가방에 이렇게만 정리해도 생활 실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순자님은 집안 정리가 다시 쉬워졌다고 했어요. 정리는 깔끔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덜 힘들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도움을 미리 연결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가 아니라 괜찮을 때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중요했어요. 가족, 이웃, 혹은 공공 서비스까지. 정수님은 미리 이야기해 두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도움은 위기가 왔을 때 찾는 게 아니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분 모두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어요. 계산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졌고, 외출은 부담 없이 계획할 수 있었고, 결정은 조금씩 다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완벽해진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생활 능력의 변화는 노화의 실패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이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알아차리면 생활은 충분히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외출이 버겁지는 않나요? 결정이 피곤하지는 않나요? 약과 시간, 집안일들이 조금씩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생활은 다시 정돈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입니다. 생활 능력을 지킨다는 건 나의 속도와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 권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60세 이후의 생활 변화는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수록 생활은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당신의 하루는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생활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따뜻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0세시 대상식통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